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요즘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국내적으로나 또는 국제적으로 참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요즘은 나라 걱정, 참 이 나라가 언제 바로 설 것인가,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만을 생각하며 골똘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베트남 전쟁, 그리고 베트남의 그 사회주의 혁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뭐 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1부를 시작하는데, 이 베트남 전쟁과 사회주의 혁명,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에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생각했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미국이 관여했던 그 월남 전쟁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인 이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유엔 연설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전체주의 같은 북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외교, 안보, 미북 문제, 국회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뭐 조국 사태라든가 이것도 개인 비리 사건도 있지만은요, 참 산호맹이었던 그 조국의 그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또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 사회주의화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국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베트남 전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한결같은 별의 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다.
한결같은 결의 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다. 우습죠? 제가 1절을 다 불렀는데 사실 2절과 3절까지 있습니다. 예, 저와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것을 열심히 불렀던 시절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한국군이 그 월남전에 파병할 때에 그들의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월남전에 나가는데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전쟁터가 아니라 월남이라고 하는 외국의 그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격려하며 불렀던 그런 생각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참으로 나라가 참 난리도 아니죠. 그 당시. 그래서 전 국민이 그때 들떠 있었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들에게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생각이 나요. 부산 앞바다에 큰 군함에 많은 병사들이 차고 있고 그들을 배웅하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탁 흔들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이 맹호부대 파병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맹호들은 간다. 월남으로. 참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군의 이 월남전 파병에 대한 그 관련된 기록을 저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1964년 이 한국 정부가 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 월남 정부의 서한을 이렇게 수락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파병을 준비를 했죠. 사실은요, 이것은 월남 정부가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요청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쩌면은 이거는 용병을 차출하는 미국의 권유에 의해서 한 사람 앞에 병사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받기로 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은 파병을 한 겁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 파병 결정은 국회에서 인준을 했는데 44, 47, 52, 55의 국회 본회의에서 그 해외 파병 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파병하는 것은요, 비전투 부대입니다. 전투하지 않는 부대, 제1 이동 외과병원, 그리고 비둘기 부대예요. 비둘기 부대는요, 이렇게 건설 부대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건물들을 이렇게 수리하고 다시 건설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뒤에서 전투하지 않고 뒤에서. 그래서 비전투 부대가 처음에는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전투 부대가 파병을 하게 되는데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십자성부대, 그리고 백구부대, 은마부대 이런 부대들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군의 이 전투부대의 그 월남전 파병은 사실상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서 시행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64년 9월 11일 이 첫 파병을 시작으로 사실 1973년 3월 23일에 철수를 했어요. 1973년. 저는 그때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파병했던 각 전투부대원이었던 우리의 군인들이 이제는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만기 제대를 위해서 남은 기간 또 군생활 남은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각 부대로다가 대개 이제 전투부대로다가 이렇게 다시 재배치가 돼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우리 부대에 우리 중대에도 이 파병됐던 월남 병사가 군인이 우리 그 부대에 중대에 그리고 같은 그 소대에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잖아요. 보물들이죠. 북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전투 경험이 있는 이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참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모든 우리 그 사병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고 서로 이 융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때의 그 월남전에서 전투했던 그러한 그 무슨 담이라고 합니까? 아주 열심히 싸웠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습니다. 사실 뭐 전쟁하는 게 뭐가 흥미진진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3년도에 이렇게 철수를 했죠. 그때 미국도 철수를 해가지고 미국도 그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지요. 근데 그 이후에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제2의 전쟁이 뭐냐? 그 월맹이 다시 침공을 해가지고 월남을 그냥 통일해 버리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정부, 사회주의 국가를 이렇게 건설하는데 엄청난 참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문화혁명, 허울 좋은 그러한 혁명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홍위병들의 그 잔악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요, 일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찍은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해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월남으로 이 파병을 했는데 그 기간이 8년 6개월을 거기가 싸운 거죠. 그래서 연인원 31만 2,853명이 참전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이 국군은 이 사살을 4만 1,462명, 포로 4,633명, 또 귀순을 도운 것은 2,483명, 이런 전과를 거두었다. 그럽니다. 참, 그 전쟁에서 사살하는 거, 이 한국군이 사살한 사람이 41,462명이니 유엔군, 아니 또 미국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참 월맹이나 월남이나 참 그 당시는 그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월남에 갔다 오신 분, 전쟁에 참여했던 분의 어떤 그 증언이랄까 그런 내용을 잠깐 소개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 아는 지인께서 장로님이신데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의 동생인데요. 월남 파병됐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도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난 차도 마시면서 대화할 때 그 월남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귀를 쫑긋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장로님은 저하고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제 방송도 이렇게 잘 봤다고 이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런 일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이 한국군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더래요. 자기도 그랬대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전투를 할 때 그냥 사람을 정조준해서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늘 향해서 땅땅땅땅땅땅 쏘는 거죠. 예? 그 장로님도 그러셨대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군에서 부대에서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얘기 죄송스럽지만 드리겠습니다. 포로들을 갖다가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그 나무에다 묶어 놓고요, 죽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는 거예요. 찍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정조준해서 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그냥 그 정조준부터 그냥 쏘고, 그러면 이제 군에서는 명령대로 안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을 한번 죽이고 나면은요, 이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과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섭구나. 그래서 미국은 1964년 5월에 한국을 포함한 25개 자유우방 국가들에게 월남 지원을 요청을 했었고 참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파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월남에 전투부대를 파병을 해서 전투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쟁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병을 받았던 우리 월남전에 참여했던 우리 군인들 중에 돌아와가지고 고엽제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는,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도 국군병원인가요?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타가지고 지금도 먹고선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월남전은 참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고 월남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월남전에서 전투를 하게끔 만들었었고, 월남은 이와 같은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내부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찌 이렇게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2부에서는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 참전했던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철수한 이후에 그 베트남이 이제는 다시 그들이 그 월맹이 침공을 해가지고 공산화시키고, 그래서 사회주의 정부와 국가를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